삭막한 도심 속 한 주가 무사히 마무리됐고 드디어 주말의 시작입니다. 지난 5일간의 피로감이 채 가시지도 않은 토요일 새벽에 길을 나섰지만 행복합니다. 오늘은 나무를 심는 날이거든요. 들살이를 시작하면서 늘 꿈꿔오던 첫 번째 풍경이 바로 나무 아래 텐트를 치고 해먹을 걸어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원하는 수종을 정하고 싸게는 5,000원에서 비싸게는 20,000원 남짓의 작은 묘목을 심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무가 자라나서 서서히 비워진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즐기는 게 일반적인 들살이의 원칙이죠.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키워낸 결과물을 아무 노력 없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력에 상응하는 재화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제게 치유를 선물해줄 예쁜 풍경이 필요합니다. 나무 농장을 발견하면 꼭 차를 세우고 이 나무는 주당 얼마인지를 묻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 된 어느 시점에 나무 식재업에 종사하는 집안 조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삼촌, 나무 구한다면서요? 이번에 골프장 공사 들어가는데 3,000주를 대량 구매하니까 삼촌 필요한 나무도 구해줄게요 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희야. 안녕하세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 나무가. 역시나 큰 기대 없이 나무 가격을 물었더니 4m에서 5m로 수세 좋게 잘 길러진 편백나무와 왕법나무 가격이 무려 주당 3만 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작업하자고 말하고 조카에게 연신 고맙다고 공치사를 보냅니다. 또 한켠으로는 이만하면 나무를 완전히 공짜로 산 격이라면서 속으로 뿌듯해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간과한 점이 있죠. 나무 식재는 나무 가격보다 그걸 옮겨 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일단 농장에서 캐는 작업에 인부 3명 그리고 포크레인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날 식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캔 나무를 밭에 운반할 5톤 트럭 한 대, 식재 작업을 할 포크레인 한 대, 나무를 심고 물을 줘야 하니 살수차 한 대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반장님 포함 작업 인부 3명. 이렇게 이틀 동안 나무를 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내 손으로 묘목을 사서 심을걸 이라는 한탄과 함께 한숨이 나옵니다. 어쨌든 나만의 캠핑장에 내가 꿈꾸던 작은 숲이 생기는 일이니까 행복하다라는 철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은 나무 기술자들의 식목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심어보려고 마음먹었던 나무는 바로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였습니다. 완연한 겨울이 접어들기 전 늦가을에 차를 타고 진안으로 향하는 길에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마주했습니다. 멋져 보였죠. 그렇게 무작정 멋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극구 만류하더라고요. 크는 성장 속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쓰지 못하는 땅에다가 심었을 때는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일단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활용을 하고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땅에 있는 건데, 그 나무로 인해서 후에 그 뿌리랄지 크기랄지 키랄지 그늘도 다 일조량도 다 막아버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차폐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나무인데요. 집에다 심기에는 이 나무 뿌리 때문에라도 멋을 못해요. 땅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성수이고 뿌리가 또 엄청 장방형으로 많이 자라나 보구나. 엄청나죠. 그 나무로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가을철까지는 푸릇푸릇 예쁘다가 겨울에 이제 낙엽이 지면서 그 낙엽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고, 상록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 사는데 존재해야 되고, 겨울에 상막할 때에도 푸릇푸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편백이 이게 물론 위치에 따라서 크는 성장 속도가 다르지만은 속성으로 빨리 크는 나무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서 키우면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식목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무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이 2달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이 시기를 택해서 나무를 심을까? 그래서 여쭤봤죠. 식목일이라는 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때 심지 않고 겨울에 심어요? 처음에 식목일을 지정했을 때는 지구의 온난화가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월 중순이면 옛날 식목일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땡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심어지는 시기가. 지금도 좋고 가장 좋을 때는 저는 제 생각에는 11월 말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무에 따라 심는 시기는 조금씩 틀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 몸으로 배운 것들입니다. 전부 다. 아까운 나무를 왜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밑에 뿌리를 이 불치 과정에서 뿌리를 자른 만큼 그만큼 위에를 수영을 따줘야 나무가 살 수가 있어요. 밑에 뿌리 빨아 올리는 호스는 없는데 위에 너무 많이 있으면은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나무가 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 공급할 수 있는 양분의 양은 적은데 수세가 너무 크면 나무가 무리가 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십니다. 그렇게 지지대 설치와 전정이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과정인 물주기 과정이 시작됩니다. 저 같은 초보 눈에는 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물을 줘야지 라는 단순한 과정으로 비춰지지만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식목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라고 말합니다. 일명 중만들기 과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물 주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물을 줘서 안에 그 공기층을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뿌리랑 흙이랑 좀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 빈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붙게. 저는 당연히 그냥 물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다가만 물을 줬다고 봤을 때는 이제 안에 공기층이 생겨서 뿌리가 안 붙겠죠, 흙하고. 그래서 뭐 영양분 섭취가 조금 안 되거나 아무리 잘 집어도 그 물을 잘 못 주면 죽더라고요. 그렇게 반나절 만에 나무 식재가 끝났습니다. 나무 식재를 시작할 때는 얇아져만 가는 지갑을 보면서 후회 섞인 한숨을 쉬었지만 식재가 끝난 밭을 바라보니 또 철없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3년이면 나만의 캠핑장에 충분히 시원할 만큼의 그늘이 드리우겠죠. 이제 나무 식재가 끝났으니 유실수 심기에 도전해봅니다. 이 이상 더 큰 예산을 들이면 아내에게 이혼 통지서를 받을 것 같아서 유실수는 묘목을 사서 저와 아이들이 직접 심기로 결정하고 나무시장으로 향합니다. 오, 여기가 어디냐면요, 임실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이에요. 근데 엄청 저렴한 나무들, 또 엄청 잘 길러낸 나무들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의 기호를 명확하게 꿰차고 있는 듯이 둘러보면 볼수록 눈에 띄는 대로 모두 심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게 합니다. 오, 그 유명한 샤인머스켓. 예, 이거를 오래 심는다고 이게 바로 열릴 수가 있어요? 이거 분을 떠갖고 왔어 이제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심으면 올해 여름에 바로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열린다고요? 예. 그냥 이를 여는 것은 이제 훑어버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나무를 키우고 그 다음 해에 나무가 나무도 좀 건강하고 영양분 다 빨아고 땡겨버리면 나무가 좀 튼튼해지는 모르냐 올해. 그럼 내년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요? 예. 그게 아까워하지 말고 첫 해는 그냥 그리고 다음 해에 따먹으면 된다 이거지. 아까 어디까지 묻는다고? 여름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 묻으면 안 돼. 접목한 부분 밑에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묻으면 썩어버려. 그러고 이놈이 나중에 풀어져 버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가세요. 여기
여기까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아니야, 여기 이 접목한 부분, 이게 다른 나무랑 감나무랑 이렇게 접목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접목한 데 밑에까지 딱 여기까지만 흙을 덮어야 돼. 응. 누르고 있어, 바닥을 꽉 눌러. 아니. 야, 손을 그렇게 대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아빠가 너무라네. 가훈이 이거 열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진짜 완전 진짜 날아갈 것 같아. 근데 마트에서 사 먹어도 되잖아, 가문. 아니야 직접 키우는 게 더 맛있어. 어떻게 알아? 뿌듯해. 이렇게 깨끗한 자연에서 직접 이렇게 심어가지고 길러서 먹으면 엄청 건강한 감이 나올 것 같아, 그치? 네. 가훈이도 시골 생활이 좋아? 가훈이 아빠 닮았나 봐. 누리는 핸드폰만 좋아하는데. 뚝을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물을 여기다 붓고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어때? 아빠 농부 같지? 농부 같아. 근데 이 모자만 쓰면 농부 같아. 아이들과 나무를 심는 일은 저한테 더 소중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해 두 해 키가 커가는 만큼 이 나무에 대한 기억이 점차 지워져 가겠지만 저에게는 자라는 나무 키만큼 아이들과 함께한 오늘의 추억이 더 진해져 갈 테니까요.